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연합뉴스 TV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벌이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2월자 기사, 2월자 기사. 2월에 알려진 거야, 2월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파면이 아니라 탄핵된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실수만 하면 회사의 시청률과 인지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잘 포착이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연합뉴스TV는 일정 부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드러나지가 않아. 자, 12.3 다음날 12월 4일에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쪽 패널만 출연시켜 뉴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구성원들이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 성향 패널 직함도 평소와 다르게 변호사 등으로 표시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윤주진이 왜 퍼블리커스 대표야?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지? (12월 4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비상계엄 뉴스특보는 기자와 패널이 한 명씩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비상계엄 후폭풍 등을 다뤘다. 이날 온종일 연합뉴스TV엔 보수 성향 평론가만 나왔다. 윤기찬, 윤주진, 최수영, 이종근, 박상규, 보도 전문 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에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패널들이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패널을 소개하면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변호사로, 윤주진은 퍼블리커스 대표로 불렀다. 가치 중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함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때가 12월 3일과 4일 윤석열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자 우리가 내란의 진압과 종식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서 얘기합니까? 발본색원이라는 거는 그 뿌리부터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일과 4일의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패널 구성을 했다라는 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임원진에 있다? 간부로 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정상적인 언론사인가요? 말씀을 해보시라고. 연합뉴스 TV에 계신 분들이 이게 정상이냐고. 저는요, 제가 12월 3일 이후에 그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기만적 중립이었잖아. 근데 이건 심지어 기계적 균형조차 무너진 조치였어요. 이런 일을 벌이고도 아무 문제가 없이 연합뉴스 TV에서 밥 벌어먹고 산다?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내란의 진압이라는 건 꼭 윤석열 주변의 끈앞풀들, 내각의 주요 인사, 반드시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이 된 사람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란의 선전선동, 내란의 공범들은 각계각층 우리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파면되고, 제가 뭐 해외 사례까지 언급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의 부역자만 잡아서 족쳤나요? 권력에 부역한,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들 다 잡아 족쳤죠? 제가 느끼기엔 이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상식이며 무엇이 정의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모를까요? 이 기사를 아는 사람이 정치 고관여층 중에 거의 없어. 언론 고관여층들도 이 기사를 몰라. 그리고 별로 연합뉴스TV에 관심도 없어. 왜? 연합뉴스TV는 늘 바람 불기 전에 눕는 회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이런 시기에 또 꺼내냐? 아니, 이런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이 반성할 때까지 꺼낼 작정입니다. 연합뉴스TV에 있었던 채용 비리 의혹이나 뭐다 이런 얘기는 이제 꺼내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그 회사 다니고 계시니까 제가 더 언급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란 이후에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건지는 이미 연합뉴스TV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된다고. 자, 비상계엄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보수 패널만 출연시킨 편성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TV에서 근무한 한 기자는 뉴스 채널은 정치 이슈를 다룰 때 무조건 양쪽을 다 불러야 하고 한쪽만 섭외되면 아예 출연 안 시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심지어 근무한 인사가 이런 인터뷰를 기자협회 보아했어요. 보도 채널에 정통한 또 다른 기자는 그분들 모두 국힘 쪽 패널로 봐야 되는데 그런 패널 구성은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비상계엄 시기였어요. 이랬는데 아무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다? 지금까지도 보도국장은 보도국장이고 상무는 상무고 보도본부장은 보도본부장입니까? 제정신이야? 나같이 애정을 갖고 연합뉴스TV를 지켜봐 주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을 2025년 2월에 기사를 냅니다. 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지. 자, 주요의 인물들 여기 보면 나옵니다. 현영복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 나 여기 해명을 내가 지금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이거 여러 번 들어봐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터졌었을 때 항상 반복적으로 어떤 비겁한 변명을 하냐면 해당 프로그램에 어쨌든 균형이 안 맞았는데 우리가 그 기간에 이번 사안을 초창기에 내란으로 규정한 헌법학회장 출신 교수를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전화 연결을 했다고 기억한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임지봉 교수야. 근데 그거와 이거는 별개죠. 아, 이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이런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내란으로 규정한 헌법학회장 출신 교수도 전화 연결을 했어요. 면죄부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면죄부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집에 그냥 가버린 진보 성향 패널 두 분을 다 알아요. 12월 3일 자정 무렵과 12월 4일 새벽에 보수와 진보 패널 한 명씩 모두 두 팀이 연합뉴스TV 보도국에 도착했으나 출연이 취소됐고 고정 출연하는 진보 성향 패널은 12월 4일 방송에서 빠졌다. 저 심지어 이 진보 성향 패널과 통화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쪽에서 왜 빠지라고 연락이 왔는지. 제작진이 그날 오전과 오후 보수 진보 패널 한 명씩 모두 두 팀을 섭외했으나 당일 아침 취소되고 보수 쪽 패널로 채워졌다. 그리고 심지어 새벽과 그날 밤에 12월 3일에 출연을 위해서 가다가 어우 죄송한데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민주당 패널을. 내가 그래서 그 패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라고 해서 불렀다가 가라고 해서 그냥 갔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문제 삼으셔도 된다고 봐요. 이런 일을 벌여놓고 아무렇지 않게 공정한 척을 하면 그게 공정해집니까?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슬며시 뭐 회사에 출연하는 패널진의 구성을 바꾸고 다양화하고 방송에 대담 출연 대본을 좀 더 진보 성향을 섞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다시 얘기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아무리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가 12월 3일과 4일 그 밤 사이 어간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해도 밀어붙인 자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보도국장이거나 보도본부장이거나 상무이거나 대표이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공정 언론입니까? 아니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입이 10개라도 있으면 해보라고. 근데 아니잖아요. 에? 내가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이 이때 당시에 간부와 책임자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공정한 척하며 월급 받아먹고 있다면 저는 이거 그냥 좌시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요. 연합뉴스TV 한 관계자는 기계적 균형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만 출연한 경우는 없다. 보수 성향 패널만 출연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에서 강행했다.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아니잖아. 눈치 본 거잖아. 눈치 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힘이 막강하니까 눈치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내란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지경이라고 연합뉴스TV가?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연합뉴스TV 출신이라고 활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KBS 출신 인사들 중에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KBS 비판할 때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왜? KBS 출신인 거 쪽팔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신경도 안 써요. 아, 걔 연합뉴스TV에 불만이 있는 앤가봐 이러고 치부할지 모르지. 근데 하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8년 동안 연합뉴스TV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제가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간부나 보도국장이나 현직 기자들이나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지 한 번만 물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 회사 출신으로 활동하면서 명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연합뉴스 TV와 YTN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니거든.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틀어놓거든. 공공기관에 많이 틀어놓거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꽤 높거든. 사람들이 여기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연합뉴스 TV 나간다고 하면 좋아하거든. 매체의 이름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어디 유튜버 나가서 떠드는 거보다 이런 데 나가서 떠드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근데 이거 봅시다. 이게 뭡니까? 어? 이러면 내란 공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게 아닌 게 되나요? 사실상의 내란 공조,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경 아닙니까, 이거? 저는요, 역사를 기억하시라.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한 당신들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그 성곽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관심을 받고 지켜보고 두드리고 이른바 줄탁동시가 되어야만 그 견고한 벽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연합뉴스 TV는 내부에서 두드리는 것도 너무 미약하고 외부에서 두드리는 건 없어. 왜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언론의 기만의 역사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 과방위나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는 더 강해져야 되고요. 방심위나 방통위 차원의 관심은 더 커져야 됩니다. 저는 연합뉴스 TV만큼은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개혁돼야 된다고 봐요. 아무도 안 떠들어도 저 혼자 떠들 겁니다. 왜? 오늘 또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 30분째 떠들고 있잖아. 생각날 때마다 떠들게요. 귀에 인이 박히게 떠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잘못됐으면 김성우 선임 기자를 연합이 고소를 하시고 이 내용이 잘못됐으면 저를 고소하시라. 이게 뭐야 이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 그래놓고 공정과 균형을 팔아먹습니까?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에?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잖아요?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보도본부장, 특히 보도본부장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잘 기억해주세요. 신지홍. 난 보니까 이 사람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좌표 찍는 게 아니라 신지홍. 잘 들어.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은 잘 들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도국장을 했고 지금 보도본부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 아니에요? 신지홍 연합뉴스TV 현재 보도본부장이자 과거 보도국장이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도본부장으로 밥벌어 처먹으면서 언론사 간부 딱지다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신지홍 본인은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분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신지홍 보도본부장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거울을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를까? 알아도 모른 척 하겠지. 왜? 요렇게 했다가 살짝 어디 나갔다가 다시 보수 정부가 되면 연합뉴스 사장 지원하려고 하겠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승진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왜? 이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는 바로 신지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신지홍. 왜 보수 패널 직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뺐으며 왜 그날 새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며 내부에서 골마도 한참 골맞지만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열심히들 산다 진짜. 또 열받았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뒤에 30분은 잘 잘라서 또 영상으로 박제해 놓겠습니다.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님, 잘 먹고 잘 사시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내내 승승장구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이것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로 나와 있는 이런 변명들 따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 들어요. 혹시나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긁혔거나 분노하시거나 열받으시면 제 전화번호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반론 보도는 중요한 거니까요. 요 반론 보도는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는데 요렇다고 합니다. 기자를 내세워서 팩트를 얘기하고 가급적 변호사들, 특히 헌법학자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출연권이 해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기자들을 내세워서 팩트를 얘기하게 하고 가급적 변호사들, 특히 헌법학자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윤기찬이야? 그게? 이게 해명이야? 이게 변명이야? 우리가 바보야?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생각하시면 고소하시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더 환영합니다. 긁혔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